싱글빌 최윤교 장편 소설. 윤성은 싱글빌 입주 절차를 일찌감치 끝냈다. 처음 인터넷 독신자 카페에서 싱글빌의 입주 모집 광고를 보고 윤성은 이거구나 싶었다. 아무리 틀어박혀 있어도 수천의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 어딜 가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마주치는 걸 피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 악연이었다. 싱글빌에 지원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윤성은 우뚝 섰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참 장애물처럼 2층 비상구 앞에 자리 잡은 흰 덩어리 하나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슬쩍 내렸다. 눈부시게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쭈그려 앉은 여자를 확인한 순간 윤성은 미간을 사정없이 찌푸렸다. 북적이는 엘리베이터를 피해온 길이었다. 낯선 인간들과 한 공간에서 몸을 부딪히는 건 딱 질색이었다.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마음의 불편을 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덕에 상가의 비상 계단은 거의 비어 있었다. 대부분 더럽고 간혹 끔찍했지만 그래도 윤성에겐 혼자인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풍성한 레이스를 늘어뜨린 채 2층 계단 전체를 점령한 여자가 그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다. 여자는 심지어 코를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작은 짐승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몸을 들썩거렸다. 윤성은 모자를 더욱 깊이 눌러쓰고 돌아섰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청승맞게 울고 있는 여자의 이유 같은 건 궁금하지 않았다. 윤성은 여자에게 말조차 걸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5분이 넘도록 코를 잡고 끙끙댔다. 윤성은 답답했다. 차라리 시원하게 울고 말지 뭐 저리 미련을 떠나 싶어지는 찰나 편집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떻게든 시내에서의 만남은 피하는 편이지만 일단 잡은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윤성이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 3분 전. 이제는 지체할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쓰든 올라가야 했다. 윤성은 검은색 목도리를 코까지 감아맸다. 호흡을 뱉자 뜨끈한 숨이 그대로 느껴졌다. 여자를 한번 훑어보았다. 어떤 식으로 여자를 타넘어 계단을 올라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위해서였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자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윤성을 바라보았지만 길을 비켜줄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윤성은 한 팔을 내밀어 난간을 잡았다. 힘이 바짝 들어간 팔뚝에 핏줄이 솟아나왔다. 윤성의 긴 다리가 허공을 갈랐다. 웅크린 여자의 반짝이는 등을 넘어 3층으로 향하는 첫 계단에 안착했다. 여자의 입이 벌어졌다. 방금 제 머리 위로 날아오른 그의 비행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윤성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한 템포 쉬지도 않고 곧장 계단을 올랐다. 웨딩 드레스의 여자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계단을 올라갔다. 저 인간이 노망이 났나? 윤성은 쓰게 입을 다셨다. 겨우 3층의 카페 뒷문까지 다다랐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문으로 휑하게 벗어진 장명복 편집장의 머리가 보였다. 뒷문을 등지고 앉아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정문만을 주시하는
장명복은 짧은 목을 한껏 빼고 있었다. 윤성이 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기세였다. 일단 얼굴을 보고 손목을 잡히고 나면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문제는 편집장 맞은편에 앉은 남자였다. 분명 기자로 보였다. 그것이 노망의 증거였다. 카메라도 수첩도 꺼내놓지 않았지만 윤성은 남자를 보자마자 알았다. 저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머릿속에서 질문거리를 정리하고 있는 풋내기 기자일 거였다.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 없는 국내 최고의 동화작가 성윤의 인터뷰를 따냈다는 자부심에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기자. 안 됐지만 특종은 없어 윤성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섰다. 2층 비상구엔 여전히 여자가 있다. 여자는 방금 전 윤성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그 상태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윤성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채 했다. 그리고 말없이 난간을 잡았다. 힘이 불끈 들어가는 순간 저기요 하며 여자가 일어섰다. 윤성은 의구심이 깃든 눈으로 여자를 보았다. 난간을 짚은 손에서 힘을 풀고 여자가 비켜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자는 불쑥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만요. 잠깐만 계셔주세요. 여자는 순식간에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윤성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잠깐이면 돼요. 윤성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눈앞에 있는 커다란 검은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부풀어 올랐다가 깊은 심연으로 수축했다.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지구를 볼 때와 같은 진공의 감상이 일어나자 윤성은 당황했다. 익숙지 않은 감정이었다. 이유나 인과를 따지기 불가능한 우주적 신비. 그것이 주는 막연한 공포와 신비감에 윤성은 꽁꽁 묶였다. 가만히 윤성의 눈을 바라보던 여자는 손을 들어 제 눈가에 번진 아이라인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윤성의 눈이 아니라 그가 끼고 있는 선글라스였다. 안경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돈하는 것이었다. 이 여자도 노망이 났나? 윤성은 신비를 무참히 깨뜨리는 여자의 경우 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여자는 윤성의 얼굴 앞에서 흐느끼다가 입을 앙 다물었다. 뭔가를 결심한 모양이었다. 손가락으로 토닥토닥 얼굴을 정리하는 여자의 눈에 눈물이 일렁거렸다. 윤성은 난생 처음 당하는 일에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여자가 윤성에게 빌린 시간은 기껏해야 몇 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풍성한 속눈썹을 붙인 여자가 눈을 깜빡였다. 그만하면 움직여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윤성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여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한 번 더 뒷걸음쳐 한 계단 위로 올라갔다. 자력에 이끌린 듯 여자도 한 걸음 앞으로 왔다. 여자의 코끝이 윤성의 입술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산 사람을 거울 취급하지 말라는 말을 외치고 싶었으나 대신 그는 선글라스를 빼 여자에게 건네고 말았다. 옅은 미소로 가볍게 목례를 건넨 여자가 안경을 받아들고 이쪽 저쪽 얼굴을 살피는 동안 윤성은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저기요,
이거 가져가셔야죠. 여자의 외침에 우뚝 선 윤성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가져요. 아니 그래도 여자의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윤성은 걸음을 재촉했다. 1층까지 단숨에 내려왔다. 머리 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간에서 고개를 빼고 소리치는 모양이었다.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여자의 목소리가 계단까지 내려와 윤성의 뒤를 쫓았다. 여자 말이 맞았다. 분명 비싼 선글라스였고 자신이 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억울해진 윤성은 다시 받으러 갈까 말까 고민했다. 고마워요. 이것도 그리고 아까 모른 척 해준 것도요. 좀 전보다 더 큰 소리였다. 여자는 곡해하고 있었다.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윤성은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고 믿었다. 오랫동안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이제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기 작가라면 누구나 한다는 사인회나 출판 기념회는커녕 인터뷰조차 하지 않는 그를 두고 편집장은 대중 울렁증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그만큼 거리가 중요한 남자였다. 두 뼘에 안심하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윤성은 한 팔 간격 정도는 확보해야 예민한 관계들의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는 단숨에 선을 넘은 것이다.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윤성이 뒷걸음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쩐지 분한 마음마저 들었다. 착각하지 말고 좋을 대로 자기 부정에 매달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하니 불고 있었다. 윤성은 단단히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했다. 햇살이 찬연히 쏟아졌다.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요동을 쳤다. 편집장이었다. 다 왔다더니 어디야? 지금쯤 편집장의 목은 2cm쯤 늘어났을 것이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계약 해지야. 서류 준비해.